안녕하십니까. 보고TV 이영명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는 좀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오늘 두 개의 영상을 찍을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하나는 대한민국 비상사태입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을 다루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주일 내내 가장 핫한 게 한미일 군사훈련에 따른 남북 대치 긴장 관계죠. 그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남북 대치,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 남북 긴장 관계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도치는 아니에요.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또 그 미국 푸에르토리코 납치 사건도 있었고, 또 1992년에 클린턴에 의한 미 북폭 사건도 있었고, 북폭을 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핵무기를 갖다가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그 다음에 문재인 초기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누가 핵이 더 크냐, 누가 큰 그 버튼을 갖고 있느냐 하고 싸울 때 그까지는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안보 위기가 이거 제2편 대한민국 비상사태도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안보 위기가 보통 오면은 위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북한의 핵 위협에 너무 둔감하다는 것이에요. 보통 그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갤럽 지지율이 오히려 1%를 빠지죠. 긍정평가가. 그리고 부정평가가 똑같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서서히 오를 것입니다. 서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급반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TV는 내년 1월, 2월 달까지는 윤석열 지지율이 40% 가까이는 갖다 놔야 한다. 어느 여론조사, 메이저 여론조사에서 하나라도 그걸 갖다 놔야 한다는 것인데요. 급반등의 순간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우리는 윤석열을 뽑은 것은 폭풍같이 문재인 정권 5년 적폐를 폭풍같이 몰아치고 천둥같이 쳐라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좌파 진보들의 총 공세와 결집에 의해서 선전선동과 거짓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의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기 전에 문재인 5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개인적으로 윤석열 개인적으로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정치를 처음 해봤죠. 그렇죠. 그럼에도 국민이 뽑아준 것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적폐 청산하라 그러는데 지금 좌파 진보 민주당 거기서 이준석 떼거리들까지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윤석열의 지지율이 못 올라갈 수 있도록 총결집에 들어가서 선전선동, 그것도 좋은 거만 모르는데 나쁜 거로 선전선동을 하고 어떻게든 윤석열의 잘못된 점이 없음에도 잘못된 점을 찾아서 약한 고리를 일부러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여론 지형이 좌파 진보 이준석 떼거리에 확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하는 관계로 보고TV는 제 양심과 이성을 속이고 방송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윤석열을 이제부터 지지하고 지키려고 그러지만은 6월 말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김건희가 하도 놔두고 김건희를 띄우려다가 저 김건희 부정적인 걸 불식시키고 김건희 패션쇼와 액세서리 쇼와 또 김건희의 그 이상한 행동을 갖다 띄우려다가 폭망을 하면서 그때 20%가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간다는 거죠. 그 맛을 본
민주당과 좌파들과 또 이준석 떼거리들이 큰 요번에 나토 5박 7일 그 이준석 떼거리라는 것은 유승민도 포함합니다. 그 나토 영미 캐나다 5박 7일을 갖다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잘못했다고 끌어내리고 훼손을 하고 그 현상이 지금까지 가는데요. 그것은 대단한 타격이었어요. 대단한 타격이었어요. 그게 모두 김건희 문제예요. 김건희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그 용콘대가 그 대통령실이라고는 할 수 없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니 대통령실이라 할 수 있고 없고 대통령 건물, 대통령관, 대통령 용산 대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용콘대가 용산 콘크리트 건물이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아마추어들 많아요.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다 해가지고 김은혜를 홍보수석으로 넣으면서 홍보를 라인을 정리한다 그러는데 그 효과가 없죠. 전문가가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가 홍보 라인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건희는 코로나 콘텐츠에서 전시 기획자였죠. 그거 홍보 아니에요. 홍보 못해요. 솔직히 김건희의 박사 석사 논문이 5만 블로그 끌고 오고 점집 블로그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중고등학생들이 써진 그런 거 끌고 와서 박사 안에가 무슨 홍보가 있겠어요. 전시기획도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떼돈을 벌어서 이제 돈 하나도 못 벌었냐 이러는 거죠. 따라서 용콘대의 지금 그 홍보 라인을 김건희가 일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장악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 용콘대와 홍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도 난 그거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용콘대 즉 윤서방의 홍보를 김건희가 담당한다고 깝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잘라내야 되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그 탁현민이라는 놈이 진짜 신출귀몰하게 그 선전선동을 잘했죠. 문재인을 갖다 많이 잘 띄웠죠. 광고 효과. 그러면 용콘대에서도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광고쟁이가 제일 잘합니다, 그거. 광고 전문가를 하나 빨리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 윤석열 홍보하는 거나 또는 그 국가 행사 홍보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상해, 나는 봐도. 그거 빨리 불식시키고, 전문가 하나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외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다고 저는 봐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고TV가 이준석을 지키고 유승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윤석열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속 논란, 김건희의 무속 논란, 학력, 경력, 이력 문제, 주식 논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근데 현재는 나라가 위란 상태고 이대로 가면은 정권이 무너지면 국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탄핵 과정에서 탄핵과 또 이 문재인의 집권 5년을 너무나 잘 봤어요. 문재인 5년이 나라 망친 거예요. 좌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 동력은 훼손됐고 국민의 정신 영혼을 털어버렸고 지금 현재도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적폐 저지른 걸 수사하려고 그러니 총 걸고 해가지고 윤석열 약점만 갖다가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수층에서 보면은 솔직히 거구층 또는 태극기를 부대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평론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좌파 진보가 득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확 덮을 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 저거마저 대통령 저 사람마저 우리가 문을 때릴 수 없다는 게 고고TV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너뜨리고 식물정부를 만들고 그러면은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정권은 민주당으로 가지 개혁 보수 쪽으로 안 온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이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김건희 문제고 그다음에 윤석열 개인의 능력 문제인데 그건 이때까지 5개월 동안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 더 이상 공격을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러죠 제가. 쌍바닥을 쳤어요. 윤석열 수준 24%로 2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갈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홍보라인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젠다를 국민이 원하는 걸 지금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문재인 이재명 적폐청산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이죠. 이재명 문재인 적폐청산이 시작인데 그것도 두 놈 중에 하나가 기소되는 순간 국민들은 맞았구나 하고 할 거예요. 그 기소가 12월 달까지 이재명 기소는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한두 개는.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가장 중요한 게 새 공무원 인신 공양 사건이라고 저는 그러죠. 그거는 문재인이가 빼더라도 발뺌을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문제가 국내적인 문제지 국외적인 외교 부재가 아니었어요. 외교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국힘 내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좌파 진보 극성은 15% 정도뿐이 안 돼요. 좌파 진보 보수 우파 극성들은 나머지 70%가 중도인데 중도층들이나 일부 TK도 윤석열한테 발을 뺐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와요. TK는 중도층도 5년 후에 평가하기를 아니면 1년 반 후에 총선을 평가하기를 어떤 놈이 더 잘못했느냐 또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준석은 지금 당장 그래서 내부적인 이게 분란을 일으킨 이준석은 성상납이라는 것이 무고죄로 해서 증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되는 순간 검찰 기소가 오래 안 갑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기소되는 순간 이준석은 제명을 시켜야 돼요. 걔는 탈당 안 합니다. 그 큰 덩어리 국힘 전체 보수에 비비면서 거기서 기생을 하는 놈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당장 제명시켜서 전선을 확실히 할 필요 있어요. 윤석열의 지지율. 이준석에 붙은 윤석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면은 자, 그 인수위 지금 그 언론 칼럼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김종인 씨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가 아젠다가 없다. 뭐를 해가지고 5년 동안 국가를 발전시키고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해서 국민을 결집시킬까라는 아젠다가 없다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걸 잘못한 놈이 안철수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뭐 알아? 그거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검사 30명을 해가지고 범죄자 잡는 것만 알았지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을 나 정치해야 되겠다 하고 8개월 동안 그게 구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에 붙은 그 윤석열 사적 라인들, 검사 라인들, 서초동 라인들, 또 광화문 라인들 이런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동안 인수위에서 해야 되는데 안철수라는 것도 멍청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모르는 놈이 그걸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되자마자 그냥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좌파 진보 애들은 그냥 총 공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나토 가서 그렇게 설치는 바람에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국가 100년 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몇 가지는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 문재인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 언론이나 칼럼에서는 문재인 적폐 5년을 청산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재명을 잡아넣는다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까? 그거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말을 쓰죠. 그만큼 윤석열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석열은 이재명을 만나라. 윤석열은 민주당과 협치하라. 그놈들은 협치할 놈이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은. 그게 대한민국 정당사 김영삼, 김대중 빼고 나서는
그놈들이 협치할 놈들이 아니에요. 응? 이재명을 만나고 민주당과 협치 순간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은 또 한 번 프레임이 씌어요. 너 우리하고 협치한다 그러더니 왜 이재명을 잡아넣냐? 또 너는 왜 우리 만났을 적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조언만 하더니 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우리를 탄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탄압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을 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 안 하면은 윤석열이는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폭풍같이 몰아치고 천둥같이 찔러라고 윤석열을 뽑았는데 응? 윤석열이가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안 잡아놓으면은 보수층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을 폭풍같이 휘몰아치고 천둥같이 쳐버릴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가 말한 대로 우보같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찔끔찔끔 올라간다는 거죠. 또 잘못하다가 김건희가 한번 잘못 나대고 김건희가 이권에 개입되는 순간 윤석열은 전혀 재기불능이 되어버려요. 그럼 윤석열이가 그런 걸 듣고 아젠다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젠다 갖고 나온 것이 우리 보통 보면 아젠다라는 것이 남북평화 또는 민족평화 또는 국가 경제발전 이런 거였죠. 대부분들이 보면은 그게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할 일은 많아요. 응? 남북 대치하면서 확실히 강경 위주로 가야 되며 그 민주당 놈들이 강공만 하지 말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밑에서 협상하라 그러는데 쥐들이 그래가지고 그 북한 놈들이 지금 이만큼 핵을 완성하고 전시체제로 완전히 그 자리 잡은 거예요. 그건 국내적인 문제라고요. 국내적인 문제. 그 안보 이슈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지지율에 영향이 없지만은 그 안보 이슈는 북한 놈이 설치면 설칠수록 또 우리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할수록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제가 보수고 60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30대까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국가적인 아젠다가 지금 세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다. 응? 교육개혁은 안철수 놈가 다 망쳐놨어. 이상한 놈 집어넣고. 응? 그건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김문수가 경제, 노대, 경사위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그 말 한마디로 지금 공격을 받는데 그건 그거고 이념적인 거고 응? 물어본 놈이 잘못이지 대판 놈이 잘못이 아니죠. 물어본 놈이 꼬집고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씌우려고 김문수가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건 자고를 말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아니 경노사위인데 왜 그 사람이 이념이 필요해? 왜 문재인이 튀어나오냐 거기서. 문재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문재인 공산주의자야. 김일성주의자야. 너 윤건영이 너도 주사파고 너 김일성 충성자야. 맞죠 그거는. 그런데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이것이 협상을 하라는 거죠. 김문수한테. 근데 그건 안 돼요. 김문수 가지고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정부에서 민노총을 법적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응? 그 하청업체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을 때려잡고 벌금을 때리고 손배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민노총,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 근로노조들 또 은행권 노조들 이런 놈들 막대한 연봉을 받으면서 하청 시위 또 임시직 하청노조 임시직 시위 이런 걸 갖고 등쳐먹는 이런 귀족 노조를 법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그 김문수한테 맡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올라갑니다. 민노총은 지금 공공의 적이 돼 있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개혁 막대한 자금이 지금 교육개혁 투자하고 있어요. 뭐 교육교부금이 초중고가 80조나 남아있어. 그걸 깎아내면 돼. 80조인데 쓰지도 못해. 30조 쓰고 40조 쓰고 나머지는 진단이 교원 공무원 놈들이 다 해쳐먹고 있다고. 그걸 대학으로 돌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학으로 돌리는 게 세금을 깎아버리면 돼. 대학도 지금 뭐 흥청망청이니까.
교육개혁은 학제 개편이에요. 전번에 박순애인가요?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뜬금없이 5살, 초등학교 입학, 그거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사전 정지자고 도대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주부들한테 등을 돌리게 하고 이랬는데, 그거 외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연금개혁을 하는데, 연금개혁을. 응? 연금개혁이라는 것을, 최소한, 그 노동개혁, 교육개혁보다 연금개혁만 해도 윤석열 시절은 시장만 해도 폭등을 할 수 있어요. 응? 아니, 왜 공무원, 공기업, 교원, 군인들이, 공식이죠? 그들이 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납입을 해도 왜 5배, 8배를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성이죠.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청년 세대 2030 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거고, 그죠? 저출산과 노령인구 증가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그 국민연금 넣은 사람들이 별로 못 받아요. 그 연금개혁을 공무원, 공기업, 교원, 노조, 교원 또는 군인, 사학 이런 거니까 그거 계획해서 국민연금하고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싸워야 돼요. 민주당 놈들은 절대 반대하겠죠. 그죠? 민주당 놈들을 지지하는 게 주로 사무직들이에요. 그게 문재인 5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사무직, 화이트칼라, 민노총, 블루노조, 공무원, 공기업, 교원, 민노총, 정교조, 교원 이런 놈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회 상층부에 있다는 거죠. 현직에 있으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으며 퇴직하고 나서 15년인가 20년만 그 근무하면 평생을 갖다 몇백만 원씩 받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다 계속 내 삶도 힘든데 세금을 내고 그들을 갖다가 받들고 있으며 부양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국민의 고의를 빠는 집단인 것도 모르고 그놈들은 더 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연금개혁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마 윤석열 용컨대 보수층이나 일반 중도층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거예요. 왜 국가 아젠다가 없느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쉽게 국가 아젠다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을 뽑을 때 민주당 놈들 5년 적폐만 청산을 하고 그것만 정상으로 돌려놔도 그게 국가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내 수입은 떨어지는데 왜 우리의 돈이 계속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 정교조 이런 놈들한테 가느냐. 그게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똑같은 거예요. 연금개혁을 두드려 패야 되고 그걸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연금개혁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이 못하고 있잖아. 여러 군데 압박을 받으면서도 좀 기다려줘. 나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 기다려줘 힘든 거라는 게 윤석열 생각도 좀 부족한 거 있겠지만은 5개월 동안 민주당 놈들, 진보 놈들, 이준석 땡어리 놈들, 민노총 정교제들이 그냥 윤석열 공격하면서 저것이 성공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윤석열이나 저 작자가 지지율이 올라오면 우리는 큰일 난다. 지지율 빼자, 지지율 빼자, 탄핵 가자. 김건희 집어넣자.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서 민주당과 협상하라 그러고 협치하라 그러는 사람은 간자예요, 간자. 이관계를 쓰고 지 존재감만 올리려는 꾼이라고, 꾼. 민주당 놈들이 절대적으로 협치할 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봤어요. 그리고 인사 문제도 솔직히 어느 정권이나 인사 문제 트러블이었고 문재인 놈들이 수두룩했어요. 응? 김대중 이후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최고 악질적인 인사 문제가 있어. 그건 586 운동권에서만 다람쥐 챗바퀴 돌려시기만 쓴 놈이고 회전문 인사 쓴 거고 윤석열은 지금 검사가 용컨대 6명 박혀있고 한동훈이가 또 당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 윤석열 같은 경우도 주로 과거 친이계를 쓰고 있죠. 그죠?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친박계 쓰면 친박계 쓴다 그러고 아니 그럼 윤석열이가 좌우 연합정부를 만들 겁니까? 그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막힐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당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협치하라, 민주당 협치하라, 또 뭐, 여권에 올러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만나야 된다. 만나면 뭐 하려고?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면죄부를 달라는 건데, 이재명이. 나 집어넣지 마. 나 다음에 대통령 할 때 나 건드리지 마. 그럼 내가 협조해 줄게. 그러면 생양아치기 되면 협조가 안 되는 놈이에요.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젠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로 가야 되는데, 김건희가 홍보라인이나 어제 그저께도 김건희가 정인이 2주기 가가지고 뭐 쓰레기 줍고 묵념했다 그러는데, 그 비밀이라며. 왜 용컨대에서 그런 사진을 뿌려? 그거 뿌릴 필요 없어. 그냥 숨죽은 데 있어. 그리고 해외 정상회담을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사진도 찍지 마! 그리고 청와대 용컨대 홍보라인 손 떼라 그래야 돼요. 김건희. 그거 말 안 들으면 윤석열 골로 가요. 그 다음에 당내로 들어가서 빨리 정리하라고. 이준석한테 제명시키라고. 유승민이가 당대표 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되고 안 되면 못 되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아젠다 같은 거 연금개혁부터 빨리 시작하라고. 연금개혁.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타이틀을 썸네임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보수가 좌파 진보 이준석 떼거리한테 원래 비판하는 자들이 논리가 강해요. 약점을 공격하는 게 논리가 강하지. 그들의 지금 공세에 기가 주고 있는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이라면은 무조건 총선은 우리가 승리하는 구도 들어가요. 그리고 4년 후의 대권도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고 현상이라면은 4년 후의 대권도 우리가 갖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들이 기자들이 칼럼에서 사설에서 좌파 진보 이준석 떼거리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현재와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더 떨어진다는 전제로 해서 칼럼을 쓰고 비판 기사를 쓰고 그러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우부같이 가다 보면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급반등이 나오는 순간에 한두 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까지 하겠습니다.